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잖아요.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 있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이 책을 바탕으로 광고가 우리 경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광고 얼마나 많이 보세요? TV 틀면 나오지, 유튜브 보면 또 나오지, 길거리엔 온통 간판이죠. 진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에 쏟아붓는 걸까요? 솔직히 제품들 품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요, 광고가 맨날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 보고 필요한 정보 얻을 때도 꽤 많은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고는 다 상술이야,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보는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광고가 가진 아주 중요한 순기능,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자, 바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광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제일 착한 기능, 바로 정보 제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 스펙이 어떤지, 이번 주말에 동네 마트에서 뭘 세일하는지, 이런 거 광고가 없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광고가 이런 정보를 딱 알려주니까 우리가 직접 발품 파는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간과 노력을 탐색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광고가 바로 이 탐색 비용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하나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신호, 영어로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가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 하고 정보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를 한다는 그 행동 자체가 뭔가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광고가 하나의 암호 같은 신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회사가 진짜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톱스타를 광고 모델로 썼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깡으로 저런 돈을 쓸까요? 그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제품? 일단 한번 써보기만 해. 써보면 무조건 다시 사게 될걸?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비싼 광고비를 나중에 제품 팔아서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바로 이 돈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제품 품질 믿어도 돼 라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고는 평판이라는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코카콜라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맛, 그 이미지 있죠? 그게 다 수십 년간 광고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명성이거든요. 이건 기업한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품질 사고가 한번 터졌다? 그럼 애써 쌓은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평판, 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품질 관리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스스로를 옭아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교수님, 근데 솔직히 좀 광고 보다 보면 딱히 필요도 없는 건데 막 사고 싶어지고 샴푸 같은 거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광고 보고 괜히 더 비싼 거 사게 되고 이거 그냥 돈 낭비, 자원 낭비 아니에요? 이야, 아주 그냥 전곡을 찔렀네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광고를 비판하는 바로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광고의 또 다른 얼굴, 어두운 면이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광고가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광고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 가리고 마시면 펩시콜라랑 코카콜라 맛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광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광고라는 게 사실 제품의 본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맛이나 성능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멋진 이미지, 감성적인 문구 같은 걸로 우리 콜라는 그냥 콜라가 아니야. 뭔가 특별해. 이런 인식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위적인 차별화예요.
결국 우리들의 취향을 조작해서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광고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광고비로 브랜드라는 철옹성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작은 회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한테 이름 한번 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논쟁이 한눈에 딱 정리됩니다. 왼쪽 광고 옹호론자들은 광고는 유용한 정보를 주고 기업들이 더 좋은 품질을 만들게 하는 착한 역할을 해 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오른쪽 비판론자들은 무슨 소리야, 광고는 사람들 현혹하고 공정한 경쟁을 막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죠? 이처럼 광고는 경제학에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예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처럼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훨씬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명품 광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방 광고인데 가방이 잘 보이지도 않고, 시계 광고인데 가격이나 기능 설명은 한 줄도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경제학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배불런 효과, 다른 말로 하면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물건들은 기능이나 품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더 잘 팔려요.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현세이죠.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광고 카피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 광고가 대단한 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반짝이는지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신 뭘 했냐?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는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창조한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상징,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사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야, 광고의 두 얼굴부터 과시적 소비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광고는 좋은 정보도 주지만 우리 취향을 조작하기도 하는 두 얼굴을 가졌다. 둘째, 광고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제품 품질 좋아요 라는 강력한 신호다. 셋째, 명품 광고는 물건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지위를 파는 거다. 이걸 배불런 효과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광고가 우리 경제의 약이냐 독이냐, 이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볼 때 예전과는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다음에 TV나 유튜브에서 광고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광고는 나한테 진짜 정보를 주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 감성을 건드려서 뭔가를 팔려고 하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아주 재미있는 경제학적 창을 하나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